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우리 287페이지 보시면 6번째 크로스 커넥션이 있습니다. 크로스 커넥션. 자, 이 크로스 커넥션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차 배관 또는 교차 연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럼 크로스 커넥션은 자,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오수가 자, 급수에 깨끗한 급수에 자, 역류돼서 오염되는 현상. 이걸 자,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먹는 물에 똥물이 섞여. 이러면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입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고 실제 발생이 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알 건 여러분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 여러분 진공 방지기를 설치합니다. 진공 방지기. 자, 이 진공 방지 영문이 버큐움, 브레이커. 요걸 설치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다른 말로 역류 방지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설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에 관련된 대책,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8번째 수압이 나와요. 수압. 배관은 이 배관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배관을 시험을 하고 물을 보내기 전에 이게 어디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새도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면 또 어디서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압 시험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수압 시험.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뭐 1번 검사 시기 및 방법. 자, 검사 시기, 즉 수압 시험을 하는 시기는 배관에 보온을 하기 전에 해야 돼요. 만약에 보온을 다 한 다음에 해버리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배관 공사 후 피복하기 전, 그 다음에 니은번 지하 매설 배관을 매설하기 전. 자, 그러면 매설하기 전에, 이게 땅에 묻기 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공공수도 직결식인 경우에는 1.75MPa 이상, 그 다음에 탱크 및 급수관일 때는 1.05MPa. 요 숫자는 여러분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급수배관 설계 시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요?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제3장 급탕 설비예요. 자, 급탕 설비라고 하면 여러분 따뜻한 온수를 만들어주는 설비가 급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온수는 온수인데 이게 주 용도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난방은 아니에요. 아셨죠? 이 급탕을 가지고 난방용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난방은 별도의 또 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여러분 이 급탕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별식 급탕법이 있고, 또 하나는 중앙식 급탕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식 급탕법에는 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순간 온수기, 다른 말로 즉시 탕비기 다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그다음에 기수온합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다음에 중앙식은 두 가지 배울 겁니다. 직접과일식과 또 하나는 간접과일식.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정리지분부터 할게요. 먼저 개별식 급당법. 요 순간온수기부터 갑니다. 개별식 급당법 첫 번째 순간온수기예요. 자, 우리 교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94페이지 보면 순간온수기, 즉 다른 말로 즉시탕비라고 써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순간온수기, 즉시탕비. 이건 뭐 미용실, 이발소에서 많이 써요. 자, 이 물을 따뜻한 온수로 만드는 원료로 쓰니까 뭐 가스도 쓸 수도 있고요. 전기도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수를 만들 수 있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수는 보통 60에서 70도씨 정도의 온수 취득이 가능하죠. 끓는 물은 안 되지만 이 정도는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저탄형탕비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말뜻을 먼저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말뜻을 해석 못하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외우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탕이라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얘는요, 즉 순간온수기는 저장 능력이 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저장 능력이 없다고요. 아셨죠? 그렇지만 얘는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 자, 상반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큰 물통이 있어요. 얼만큼 큰지는요, 여러분 정말 큰 것도 있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200리터, 300리터, 500리터, 이렇게 1000리터, 이렇게 좀 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자, 여기서 보일러에서 뭘 보내주면 가열 코일을 보내줘요. 가열 코일을 설치합니다. 동파이프 같은 걸 설치해 준다고요. 자,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보일러 서로 연결돼 있어. 나가면, 자, 여기에서 따뜻한 온수나 아니면 증기나 아니면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전기를 꽂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수를 보내주다 보면 무조건 온도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관으로, 즉 코일로 따뜻한 온수가 지나가면 이 찬물 쪽으로 온도가 열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찬물이 언젠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저탄형탕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 뭐라고요? 저탄형탕비예요. 그럼 이 저탄형탕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는 끓는 온수를 얻을 수 있지만 얘는 언젠가는 끓어요. 그래서 이 편을 비등점에 온수 취득이 가능합니다. 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자, 일정하게 온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끓는 물이 필요 없다면 60도짜리 얻을 수 있으면 60도로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이 자동 온도 조절기를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서머스탯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얘는 열 효율이 나빠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열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는요, 물이 빨리빨리 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열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안 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60도를 맞추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60도 만들어놓으면 이 보일러에서 예를 들어 온수를 보낸다 하면 이 온수의 온도는 최소 60도 이상으로 보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80도 보내줘요. 자, 그러면 얘가 열 효율이 좋으려면 내가 80도짜리 주면 80도를 다 가져가는 게 열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봐요. 결론적으로 60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 몇 도로 돌아오냐면 60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60도 만들었으면 60도만큼은 더 뺏어갈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80도 보냈으면 60도 다시 돌았다는 얘기는 20도밖에 못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뜨거운 온수는 만들 수 있지만 열 효율이 떨어져서 빨리는 못 만들어요. 이게 저탄형 탕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기수혼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여러분, 요 기가, 기체는 기체인데 이건 수증기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물과 기체, 수증기가 합쳐진 방식이라고 해서 기수혼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기수혼합식은 개념은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자,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증기를 만드는 증기용 보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코일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넣어주는 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수증기가 들어가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으로. 자, 그러면 얘는 돌아가는 관이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잡열의 모든 열량을 다 물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수혼합식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기수혼합식은 열 효율이 100%이다, 100%에 가깝다, 이런 표현 나와요. 즉 100%라는 얘기가 그만큼 모든 열을 다 물에 데피는데 쓰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물이 빨리빨리 끓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아주 좋은 개념인데, 문제는 여러분, 액체 안에 기체가 들어가면 어차피 기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뽀글뽀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소음이 큽니다. 자, 소음이 커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스팀 사일렌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온수기, 저탱탕비 또는 기수혼합식이 말 뜻을 여러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별식 급탕법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앙식 급탕법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잠깐 이 자리로 이동 좀 할게요. 자, 중앙식 급탕법은 상대적으로 조금 양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다고 해서 굳이 양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개별식 급탕법은 내가 만들지만 중앙식은요, 어느 일정한 곳에서 공급을 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어디냐면 296페이지 보면 중앙식 급탕법이 나와요. 자, 중앙식 급탕법은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봐요. 직접과열식과 간접과열식. 두 가지. 자, 그러면 이 직접과열식, 간접과열식인데 얘도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편해요. 직접과열식의 개념은 여러분 보실래요? 이렇게 솥단지가 있어요. 자, 솥단지가 있는데 밑에서 불을 때, 이렇게 불을 때면 뭐가 돼요? 이게 직접 가열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자, 보일러에서 뭘 설치해주면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열매가 가서 물을 데피는 방식. 이게 바로 간접 가열식이에요. 어라, 지금 여기하고 그림이 똑같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 방금 설명한 개별식에서 저탕형 탕비 개념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기가 어느 것을 여러분 주로 보시면 되냐면 297페이지에 있는 요 두 개의 표가 있을 겁니다. 상단에 표 있죠? 297페이지. 그 표를 보고 여러분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일러 설치 대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쓰는 용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급탕용, 하나는 난방용. 너 이 직접 가열식 할 때 너 급탕용하고 난방용 같이 필요하냐, 아니면 한 대 갖고 다 할래?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솥단지니까 솥단지 개념으로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솥단지 국하고 밥하고 할 때 같이 해요, 따로 해요? 따로 하죠, 여러분. 따로 하잖아요. 국 따로, 밥 따로. 같이 하면 그거 밥 되겠냐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 급탕용 보일러 한 대와 자, 난방용 보일러 한 대,
그래서 총 몇 대가 필요하냐면 2대가 필요로 하고 간접가이식입니다. 이 간접가이식은요, 여러분 이 온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온수 갖고 내가 샤워하는데 용도로 쓰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같이 쓸 수 있냐면 급탕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원래 개념은 이게 난방용인데 이 난방용 온수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급탕까지 같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난방용, 자, 보일러 한 대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급탕은 겸용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여러분 직접가이식은 여러분 여기가 지금 밥을 하면 누룽지 눌어야 안 눌어요? 눌어. 이게 바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잘 끼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잘 안 끼는 거죠. 다음, 자, 보일러 압력입니다. 압력 볼까요? 여러분 이 솥에다 물을 끓여야 얼마나 끓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솥 아무리 커봐야 그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쓰면 사람들이 많이 못 쓰니까 기본적으로 자 조금 끓이고 빨리 보내주고 조금 끓이고 또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화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화력이 안 좋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공급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을 어때요? 세게 해줘야 얘가 빨리빨리 끓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직접가이식은요, 이 압력이 고압의 보일러가 필요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물통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한번 데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고압이 필요 없어요. 저압용이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규모입니다. 자, 이거 건물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솥에다 물 끓이면 정말 혼자 쓰기도 벅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규모 용도로는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한 서너 명, 한 10명 이 정도 있는 데는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게 사람이 많은 몇백 명 쓰는데 솥에다 물 끓이면 정말 진짜 아무도 못 쓰는 거죠. 이래서 건물의 규모는 얘는 절대 크면 안 되죠. 소규모에 사용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커져 대규모용으로 사용되는 게 간접가이식입니다. 다음에 가열코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열코일 필요 없죠. 요게 가열코일이에요. 가열코일. 다음에 열효율입니다. 여러분 열효율은 누가 빨리 끄냐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게 빨리 끓을까요? 직접가이식. 그래서 열효율이 얘가 좋고 얘가 나쁜 거죠. 그래서 직접가이식, 간접가이식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좀 더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배관 방식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 교재 297페이지 보면 배관 방식에서 단관식과 순환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관식. 이걸 일관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급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급탕전은 뭐냐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온수가 나오는 온수 수도꼭지를 여러분 급탕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그러면 수전은요, 여러분 수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전체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냉수 수도꼭지 개념이 더 강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급탕전은 따뜻한 물만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급탕전이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가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제가 보내줍니다. 자, 보내줘.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일관식, 단관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리 돼? 두 개잖아.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아니라 2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3층은요, 뭐라고요? 63간씩 그러실래요? 아니잖아요. 얘는 층이에요. 2층이고. 자, 얘는 왜 일관식, 단관식이냐면 보내주는 관 하나만 있잖아. 이렇게 보내주는 관 하나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일관식, 단관식. 그러면 이 관의 명칭이 뭐가 되냐면 급탕관 또는 급탕 공급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관 하나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일관식, 단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일관식, 단관식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얘는요, 너무 길면 안 돼. 이 배관의 길이가, 자, 기본적으로 15m 이내로 하라고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되게 가스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은 다 일관식이에요. 그러면 일관식의 특징 중 하나가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오죠. 한참 걸리죠. 여기서 이 보일러가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찬물이 다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따뜻한 온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나 길면 오다가 또 다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길면 안 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일관식이에요. 두 번째, 이관식, 다른 말로 복관식 또는 순환식,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일러가 여기 있어요.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안 썼으면 다시 돌아서 나오는 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관 이름이 뭐였어요? 급탕관 또는 급탕 공급관. 그러면 요 다시 돌아와서 나오는 요 관의 명칭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기관 또는 뭐 반탕관, 환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탕이니까 가운데 자가 탕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복기관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있는 타입이 여러분 이관식, 복관식이에요. 자, 얘는 보내줘. 그러면 여기에서 안 쓰면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대규모에서 많이 써요. 대규모 건물에서.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역 난방이라든지 또는요, 중앙 난방식 또는 중앙 급탕식에서는 이 방식이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즉 단관식보다 그러니까 이관식이나 복관식은 단관식보다 훨씬 설비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여러분 15m 아니에요. 대규모에서 여러분 요 공급하는 게 몇백 메타가 될 수도 있고요,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양이 길어져요. 자, 길다 보니까 열의 손실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목적을 물어봐요. 자, 목적은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급탕전을, 즉 따뜻한 수도꼭지를 틀면, 자, 이 방식에 비해서 온수가 곧바로 나와서 이게 그렇습니다. 아셨죠? 곧바로 나와서 그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297페이지와 29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개념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보면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공급 방식에서 하나 더 배관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공급 방식에서 1번에 있는 역환수 방식 있죠? 역환수 방식이.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버스 리턴이라고 읽어요. 턴 방식이라 합니다. 자, 이 리버스라는 얘기는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들을 마이마이 같은데 왜 있었죠? 우리 워크맨. 그 테이프 오래 다 듣다 보면 테이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걸 오토 리버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리버스라는 얘기는 거꾸로, 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은 이관식에서 사용돼요. 이관식. 자, 이관식에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규모 지역 난방, 중앙 공급식 이런 데 써요. 근데 얘는 급탕에도 사용되지만 난방에도 이 배관 방식이 들어갑니다. 따뜻한 온수가 가는 것은 다 이 방식이 사용돼요.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일러실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C동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배관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따뜻한 온수라든지 난방이 따뜻한지 이건 여러분 A동이에요.
C동 같은 경우, C동 같은 경우는 A동에 비해서 배관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가면서 열이 많이 손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도 보내주면 여기 오면 한 40도 그런 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보실래요? 자, 공급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동은 이걸 썼으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걸 급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난방에서 이 열을 가지고 제가 난방을 하고 찬 기운이 냉수가 다시 보일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다시 가열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A동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 연결되면 B, C동은 맨날 차가워져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여기에 있는 관과 연결하고 너도 여기 있는 관과 연결해버리면 돼요. 만약에 이게 다시 그대로 돌아가면 이걸 여기라고 안 쓰지만 여기서 거꾸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 해서 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이 써지면 좋은 게 바로 이게 시험 문제죠. 결론은 왜 쓰냐? 그 목적을 물어봐요. 이 방식을 쓰면 일반 방식에 비해서 그만큼 설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자, 온수가 균등히 골고루 공급할 수 있어요. 온수를이란 표현 쓸게요. 자, 온수를 균등히 공급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죠. A, B, C동. 그러면 여러분 온도를 그만큼 똑같이 유지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외 목적도 여러분 있어요. 자, 보실래요? A 이렇게 가는 관과 B 이렇게 가는 관과 C 가는 이 관이 길이가 똑같아져요. 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서로 공급하는 압력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균등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바로 리버스 리턴 역관수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순환 방식이 나옵니다. 순환 방식. 순환, 돌아가는 방식이죠. 이거 순환 또는 환수 같은 개념인데 이 순환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 중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력 순환식. 자, 그러면 중력 순환식의 개념 잘 보세요. 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급탕전이 있습니다. 자, 급탕전이 있는데 보일러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면 여러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만 주면 돼.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최저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급탕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보일러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일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 거죠. 중력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고 이게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식은 항상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어요? 방금 한 얘기죠. 자, 봐요. 최저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급탕전은 보일러보다 위에 상단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일러는 최저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급탕전보다 하단 밑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 아닌가요? 이걸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이때 여러분 요것들의 기울기 9배가 있어요. 자, 9배 기울기는 쳐서 150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두 번째
강제식이 나옵니다. 강제 순환식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강제 순환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일러가 여기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즉, 맨 밑에 있는 급탕저보다 보일러가 위에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공급해요.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다시 돌아서 나올 때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로 중력식은 안 되니까 물을 한번 모아요. 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프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순환식, 강제식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기울기가 있습니다. 9배 얼마요? 그래서 2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중력식 여러분 기울기가 더 크고 얘가 기울기가 더 작은 겁니다. 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얘는 기계장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다시 보일러로 내려오려면 기울기가 세져야 돼요. 커야 된다고. 안 그래 물이 내려오게 잘못하면 못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방식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잘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급탕배관의 시공에서 급탕관과 반탕관이라고 나와요. 급탕관과 반탕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잠깐 볼까요? 자, 보일러입니다.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죠? 공급해 줍니다. 이 관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급탕관. 그럼 다시 돌아오는 관. 이 관 이름이 여러분 반탕관.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복귀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관과 이 관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급탕관의 최소 간격은, 이 급탕관의 최소 간격은 최소는 20mm 이상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 급수관은 15mm예요. 근데 뜨거워지니까 그 팽창된 걸 감안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치수 더 큰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급수관보다 한 단계, 일반적으로 급수관경보다 한 단계 큰 치수의 것을 쓴다. 그래서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급수관은 15mm라니까요. 급수관은 최소는 15mm야. 그러니까 급탕관은 이거보다 한 치수 더 큰 거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반탕관의 최소. 이 반탕관, 복귀관의 최소 간격은 여러분, 자, 얘도 20mm입니다. 얘도 약간의, 아무리 식어서 온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열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감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탕관은 급탕관보다 보통 한 치수 작은 배관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급탕관은 훨씬 더 뜨겁고 반탕관은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덜 뜨겁거든요. 최소 간격은 같아야지만 여러분 지금 다 최소 간격을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급탕관이 100mm야. 자, 예를 든다면 여기가 100mm면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한 75mm 정도 쓰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한 치수 작은 거 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300페이지 보면 공기 빼기 밸브가 나옵니다. 공기 빼기 밸브. 자, 여기서 공기를 뺀다는 얘기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배관 내에서 오래 있다 보면 여기가 공기층이 있어요. 자, 이 공기층이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데 이 공기층이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면 이쪽으로 물이 삐질삐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자, 여기서 공기 빼기 밸브 하는 역할이 있죠. 목적 첫 번째, 공기를 빼서 유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 빼기 밸브를 항상 어디 항상 상부에 설치해야 되는 거지 하부에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밑에 설치하면 안 돼요. 왜? 공기는 어차피 이 배관이 있다면 여러분 봐요. 이 배관이 기울기가 있으면 공기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요 상단에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수평관이면 공기는 어느 쪽에 있어요? 요 상단에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기 빼기 밸브는 이 공기를 빼는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배관의 하부, 밑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관의 신축 이음인데 자, 여러분 배관은 지금 뜨거운 열이 지나가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니까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식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배관이 늘었다 줄었다 했을 때 어딘가에 그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어딘가 감당을 안 해주면 배관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쳐줘. 이렇게 쳐줘. 그러면서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배관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수직 배관은 이렇게 휩니다. 휘어. 이거 어딘가 늘었다 줄었다 했을 때 이것을 감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철로는 여러분 어때요? 다 이어놓지 않았죠? 왜요? 떨어뜨려 놨잖아. 여름에 늘어나면 그 구간이 그 조그마한 이음 구간이 여러분 좁아지고 겨울에는 그 구간이 이제 철이 줄어드니까 더 넓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축 이음이에요. 그 부분이. 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종류에 보면 기억본 수입을 이음입니다. 자, 이 수입을 이음의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수입을 이음은 간단해요. 자, 뭘 쓰냐면 여러분 이렇게 엘보를 써요. 엘보. 그래서 이렇게 얘는 자 엘보를 쓰는데 최소 90도 엘보를 몇 개 쓰냐면 2개 이상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이 관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살짝 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면 얘가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 여기와 여기를 자꾸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결론 움직인다는 얘기가 그만큼 신축을 약간 늘어나도 약간 쉴 수 있다는 얘기야. 신축을 또는 팽창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2개 이상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러면 연결 부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많아져. 결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수 우려도 커지는 거죠. 누수 우려 커요. 그래서 절대 너는 고압용으로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저압용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자, 니은볼에 보면 여러분 슬리브형과 벨로우즈형이 나와요. 자, 얘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니은번에. 자, 슬리브형. 디귿번에 벨로우즈형입니다. 얘들은 공장에서 팔아요. 완성된 제품으로 판다고 해요. 그래서 슬리브형 같은 경우 우리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나오면 그 쇠 부분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 하는 거죠. 벨로우즈 타입은 여러분 그 주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 있냐면 리얼번의 신축곡관이에요. 신축곡관. 자, 우리 교재 여러분 거기 신축곡관 나와 있죠. 관이 저렇게 가. 그래서 여러분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 관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 아셨죠? 그래서 어디가 더 있냐면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 가스 배관이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축 곡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축곡과는 다 뭘로 사용되냐면 용접으로 해버려요. 용접. 그러다 보니까 누수료가 가장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고압용으로 사용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가장 고압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정리냐? 그럼 얘는 설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설치 간격. 이게 수직 설치 간격이 있고 수평 간격이 있습니다. 자, 수직 간격은 보통 10에서 20m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수평의 설치 간격은 어떤 재료에 따라서 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관일 때, 강관일 때 그 간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동관은 20m마다 설치를 하고 강관은 30m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관이 더 강관보다 더 간격이 더 촘촘한 이유가 동은 열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는 그 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더 촘촘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